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이른바 우한폐렴 중국 내 확진자 수가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때를 넘어섰습니다. 이 잠복 기간과 무증상자의 감염 가능성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중국 보건당국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잠복기가 3일에서 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초 한 14일 정도라고 알려졌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14일로 본 거는 이제 최장 잠복기를 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길게 되고요. 대개 메르스도 보통 평균 잠복기는 2에서 10일, 2에서 7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균 잠복기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약간 개념이 다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15일 최장 15일하고 3일에서 한 7일 정도 되는 이 짧은 기간, 잠복기가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5일은 이제 최장 잠복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95% 이상의 환자가 증상을 이제 14일 이내에 발현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고, 2일에서 7일 이렇게 나오는 건 전체 환자의 발병이 2일에서 7일 정도 걸렸구나. 평균적으로 그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오는 4, 5월에 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자연적인 형태의 발병 패턴을 가지고 분석했을 자료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이제 중국 측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커브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한 2, 3주 내에 중국 안에서 환자 발병이나 사망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조금 일찍 잠잠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그 가정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국 내에서 환자의 확진 수 등 한 2, 3주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언제쯤이 정점이 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WHO가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지금 원문을 좀 봤는데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제 단서를 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WHO도 정확한 근거를 찾은 건 아닌데 아마 이제 중국 CDC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증상 전에 이제 전파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능력 자체는 이런 중증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의 전파력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고 상당히 아주 극소수의 환자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증상자의 어떤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나름대로 임상적으로요, 연구 결과 좀 무게가 실린다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좀 새로운 단계를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은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극소수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는 어차피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기는 합니다. 그럴 수는 있다라는 얘기는 언제나 나오고 있는데 다만 무증상 감염자에서 여러 명, 그러니까 감염되는 정도가 만약에 상당하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지금의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방역의 방법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우한에서 유증상자도 함께 전 세계를 통해 데려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바이러스 국내 추가 확산 혹은 국내에도 이게 안전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거기서 유증상자도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우한 상태가 지금 환자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만약에 교민들이 거기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좀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증사자들을 이제 한국에 모시고 와서 빠른 상황에서 진단을 하고 거기서 감염이 확인되면 국내에 이제 우수한 기술로 치료를 하는 거는
한 나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그런 이송 과정과 또한 이제 격리 과정에서 이제 뭐 지역 사회 뭐 확산될 가능성은 사실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14일 동안 시설 격리여서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또 의료진 또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또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하고 이제 격리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투명하게 또한 과정을 아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만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열악한 의료 환경이 있는 외국에 있다면 당연히 그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시고, 그렇다면 이제 우한의 입국자들이 그 뭐 충북의 진천이라든지 충남 아산 등지에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 전해졌는데, 그래서 잠복기 등을 고려해서 약 2주간 격리 보호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 뭐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최소화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워낙에 시설 격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보통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격리의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유증상자들이야 이제 한국 들어오면 바로 격리병상으로 옮겨질 거고 병원으로 옮겨질 거고,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밀접 접촉자에 준해서 지금 격리를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든 격리의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또 질병관리부나 이제 뭐 보건복지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서 가장 전파가 안 될 방법을 고려해서 할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에볼라 파견 이후에 3주간 시설 격리를 받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뭐 그 안에서 확산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또한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오셔서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도로 교통을 이용해서 그 해당 격리 수용되는 지역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하시는 거로 좀 저는 느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전문가들과 잘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정말 하나라도 문제가 없게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일본, 또 독일, 이어서 대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병을 전파시킨 그 원발하는 환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국가에 그런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입되는 환자들이 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사회 내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국내 사람을 이제 감염시키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국내에서 여러 군데서 발생한다면 조금씩 지역사회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형태로 국내 환자 중에서도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 감시 체계가 빨리 가동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3차, 4차 확진자에 이어서 추가로 지금 확진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감염 사례는 아직도 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요. 최근에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내에서 이제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일단은 유입 환자가 4번째까지 발생을 했는데, 다만 중국에서 뭐 단체 여행을 중단시켰거나 그다음에 중국 우한이나 후베이 성의 사람들이 외부로 좀 못 나가게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 우한과 후베이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쩌면 중국 안에서 다른 지역의 발생 상황만 잘 컨트롤한다 그러면 국내 유입 사례가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거를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중국 내 다른 지역들, 뭐 또 우리나라랑 교류가 많은 그런 큰 대도시에서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면 일단 아주 다수의 환자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기정사실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현재로서는 일단 지금의 유입 환자를 최소화시키는 또 아니면 또 최대한 잘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만 예. 추후에 그런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할 것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신데 이 무엇보다 현재까지는 없는 이 치료제 개발 문제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르스 때 사용됐던 C형 간염 치료제하고 이 에이즈 치료제를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아, 예. 워낙 이제 우리나라도 당시에 감염학회 중심으로 이제 치료 지침을 만들었고요. 당시에 예.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약을 쓰면 좋겠다 해서 당시에도 이미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또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인 칼리트라가 이제 치료제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감염학회 중심으로 어떤 치료제가 나을지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인터페론과 지금 칼리트라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문헌들이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예. 이 예방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라는 방침보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과잉 대응이 좀 현명한 선택일까요? 일단은 이제 과잉 대응이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 상황에서 가장 집중할 때가 어딘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그 집중할 부분에 이제 자원을 어차피 자원이 뭐 충분한 게 아니니까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과다해서 전체 선택과 집중을 방해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섣부른 그런 얘기들을 잘못하게 되면 방역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가 반드시 상의를 하고 예.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어떤 컨트롤 타워에 있어서 방역 당국의 중요성, 중요한 위치를 좀 지적해 주신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 불가피하게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해외 여행을 할 때 특별히 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중국 우한과 후베이는 뭐 어차피 여행이 금지됐고 중국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여행 가는 부분은 많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해외 감염병의 전파 상황들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몇몇 국가들한테 환자가 몇 명 소수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여행을 뭐 이제 고려하는 걸 취소하고 이럴 부분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예. 혹시라도 일단은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연기에 이제 여행에 어떻든 여행 뭐 취소라든지 아니면 연기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